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뉴스를 읽어주는 박 팀장입니다. 오늘은 지금 어제 이제 떠들썩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이제 전세자금 대출을 완전히 금지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지금 많은 부동산 정책이 나오고 있는데요. 주택수에 맞게 나는 지금 어디에 해당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거기서 제가 아주 간략하게 오늘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은 크게 해당되는 게 없어요. 뭐, 당연히 없으니까요. 그러면 주택을 가지고 있는 유주택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변하는지, 당연히 이런 분들도 있어요. 뭐, 주택을 이제 매도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정책이 바뀌었으니까. 그리고 어떤 분들은, 추가로 매수하려는 아주 용기 있는 분들도 있겠죠. 아니면, 그런 생각 없이 계속 보유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지금 딱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주택자인데 매도하려는 분들, 아니면 또 그래도 나는 매수를 하겠다는 분들, 아니 나는 그냥 이거 하나만 보유하는 분들, 딱 이런 부류예요.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서 요걸 딱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무주택자,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당연히 없으니까. 저처럼 없는 사람들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 여러 부류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매도하려는 분들, 왜냐하면 계속 정책이 바뀌는데 주택수를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는 더 강력한 정책을 하니까 어차피 오를 만큼 올랐으니까 이제 팔려는 분들이 있고, 아주 용감한 분들이 있습니다. 난 그래도 마이웨이, 나는 그냥 계속 갈래, 이런 분들. 아니면 그냥 처음부터 한 집만 가지고 있는 분, 두 집 가지고 있는 분, 여러 형태들이 있잖아요. 계속 이제 보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제가 따로따로 분류해서, 어떻게, 지금 현 상태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택을 이제 매도하려고 하는 분들. 밑에 내용 떴는데, 그냥 내두겠습니다. 주택을 매도하려는 분들은, 일단 한 채만 가지고 있을 때는, 요건 충족 시, 있잖아요. 2년 거주 보유 있잖아요. 당연히 9원 이하는 비과세가 됩니다. 한 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근데, 그러면서, 9억 초과 주택 당연히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되는 거고, 이건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단, 주택을 많이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 분들은, 2주택부터요. 거기, 12월 16일 대책에 보면요. 조정에서 비조정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제가 한번 전에 12월 16일 대책에 대해서 여러 번 제가 동영상 올린 게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보시면 정말 금방 이해를 하실 거예요.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3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요. 양도세 중과를 매기겠답니다. 20%. 이 주택자는 10%입니다. 근데 당연히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배제합니다. 이게 제일 큰 거예요. 왜냐하면 전에는 이것까지 다 됐는데 장특까지 배제되죠. 중과까지 되면은 그 세금은 장난 아닙니다. 다만 지금 정부가 제일 지금 정책을 내면서 유도하는 게 뭡니까? 주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보고 팔라는 겁니다. 더 주택을 구입하라는 건 아니죠. 투기수요로 지금 막겠다는 걸 지금 제일 강조하는 거이기 때문에 6월 말까지 매도 기간을, 혜택 기간을 줬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다 주는 게 아니고요. 주택수 중에서 하나, 10년 이상 보유주택만 양도할 때. 그러니까, 지금, 제일 문제가 뭐냐면요. 주택수를 많이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 분들께서 팔지 않고 오랫동안 가지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예전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웬만한 거 다 풀어줬습니다. 진짜, 주택수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환상의 시간이었죠. 왜냐면, 웬만한 거 다 지금 다 혜택을 줬으니까요. 그걸 지금 다 없애겠다고 하는데, 근데 바로 지금 그냥 다 잡아버리면은, 다 해버리면은 안 팔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간을 줬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장특 배제와 이 중과는요, 엄청납니다. 세금을 매길 때. 이거 자체가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엄청나게 이게 후유증이 옵니다. 이거를 계산할 줄 아시는 분들은 잘 아는데요. 이게 조금 민감한 부분이에요. 단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내년분부터는요, 분양권, 주택 입주권 있잖아요. 그것도 주택수에 포함합니다. 저는 이게 포함이 안 됐거든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이게 주택수에 포함 안 된다고 생각하면은, 착오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년 미만 보유주택도요, 양도소득세 인상을 합니다. 언제부터요? 여기부터 인상을 합니다. 요걸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주택수를 가지고 있는 분들, 제가 말씀드린 거는 다 주택자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이것도 2년 미만도 전에 다 풀어줬어요. 예전에 있었던 건데 이게 없었던 게 아닙니다. 풀어줬던 겁니다. 자, 그럼 이걸 한번 볼게요. 2년 미만 보유주택 양도세 인가는요 이렇게 바뀝니다. 현행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원래 기본 세율이 아니었어요. 예전에 세율이 있었습니다. 그걸 완화시켜줬던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이렇게 가겠다는 거죠. 강력하게 가겠다는. 이게 원래 예전에 있었던 건데 조금 더 이제 높아졌지만은 이게 원래 그 전에 있다가 완화시켜준 겁니다. 다시 강화시킨 거고요. 이걸 아셔야 돼요. 이게 21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주택을 지금 나라에서는 빨리 팔면서 주택수를 줄이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특히 조정지역 대상은 더 강력한 제재를 들어갑니다. 그런 거를 주택을 지금 매도할까 아니면 매수할까 아니면 매도할까 보유할까 하신 분들은 이런 부분을 알고 내 주택수에 맞게 내가 좀 부담이 되면은 빨리 처리를 하던가 아니면 나냐 마위처럼 보유를 가시던가 이런 방법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정말 대단한 분들입니다. 추가 매수하시는 분들, 뭐 나라의 정책이고 뭐고 그냥 마위입니다. 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분들 정말 대단합니다. 어떤 분들 이럴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제가 그동안 이제 투자 지역 추천도 많이 올리지만 좋은 지역 있으면 나는 그만큼 세금 내면서 수익을 낼 수 있다면은 그것도 나쁜 건 아닙니다. 뭐 자기 돈을 자기가 하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그래서 요즘 너무 주택에 많이 하다 보니까 주택을 팔고 상가로 갈아타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꼬마 빌딩부터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게 더 현명할 수도 있어요. 아니, 계속 정책을 내는 의도는 뭘까요? 주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추가 매수나 투기수를 전면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뉴스 보셨을 거예요. 전세자금 대출도 금지시켰습니다. 자, 이제 보실게요.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주택 구입 시 주택담보대출 금지를 하겠답니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예전에는 그냥 대출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좀 대출을 아예 금지를 시키겠답니다. 요런 분한테요. 근데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한테 뭐 LTV 이런 것도 있지만은 다 주택분들한테는 아예 하겠답니다. 투기 및 투기 과열지구 1주택 소유자가 1년 내 기존 주택 처분하고 전입 신고하면은 주택담보가 돼요. 왜냐면 이제 내가 하나 갖고 하나 팔고 이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다만 이것도 안 하면 비과세입니다. 한 주택인데 이게 처분을 안 하고 딴 데 있잖아요. 우리가 1로 바뀌었어요. 옛날에 1년이 아니라 2년, 1, 2 이렇게 됐는데 이제는 제가 전에 올렸던 12월 16일 대출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은 비조정하고 비조정으로 가는 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조정에서 비조정 가면 상관없는데요. 조정에서 조정 가면 안 돼요. 그러면 112 됩니다. 기존 주택 처분하고 전입 신고 조건하면 지금 여긴 주담보지만은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비과세 말하는 겁니다. 이것도 똑같은 내용, 지금 이걸 제가 세금 문제를 얘기한 건 아니지만은 한 번 더 복습하는 대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1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게 되면은 주택담보는 나옵니다. 요거 잘 헷갈려가지고 잘 모르신 분이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요. 1주택 소유자가 실거래가 이제 9억 원 초과주택 있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갭 투자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전면적으로 금지하겠답니다. 이게 지금 좀 파장이 좀 커요. 다른 것보단 그냥 갑자기 갖고 있다가 금액이 올라가신 분들이 있어요. 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올리니까 너무 좋죠. 근데 이런 분들한테 부작용이 있는 게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자녀 교육 때문에 또 옮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강북이나 다른 지역에서 이제 목동이나 강남으로 넘어갈 수 있잖아요. 전세가가 엄청난 차이 납니다. 그럼 자기 돈 여유가 없으면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분들이나 직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시는 분들은 예외적으로 해주겠답니다. 단, 서울시나 광역시는 구간 이동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참 문제예요. 이게 참 문제이지만 지금 뉴스는 보셨을 거예요. 완전히 전면적으로 차단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의도가 뭐냐, 무주택자가 아니라 1주택자 이상부터 이제 지금 이 갭투자가 생겼고, 특히 또 다주택자분들도 그동안에 완화 정책으로
살 수 있는 기회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투기수요가 너무 많이 몰렸다는 거죠. 그걸 전면적으로 막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세로 이사 갈 수 있는데 현금이 있으면서 다른 데를 그 전세로 들어가고 그 대출을 받고 그 돈의 여윳돈으로 집을 사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계속 반복이 된 겁니다. 그 전에 그 너무 제가 계속 비판을 하지만 그런 정부들의 완화 정책이 지금 이런 투기 수요가 생겼던 거예요. 그걸 완전히 전면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보유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이에요. 완전 보통적인 사람, 그냥 보유 상태. 그러니까 한 채만 보유할 때는 똑같아요. 이제 뭐 많이 보유한 거는 아까 다 주택자에 들어간 거니까요. 한 채 보유한 사람은, 주택 보유 모두 해당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공시가격이 변동이 된다고 합니다. 제가 전에도 뭐 헤드라인 뉴스 설명할 때도 하지만은,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그 공시가격 비율이 되게 아직 불공평해요. 특히 이제 공동주택 가격은 70% 약간 지금 미만이고요. 단독주택은 50%대 초반이에요. 우리 보통 단독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부자가 많습니다. 특히, 삼성의 이건희 회장부터 해가지고 옛날에 TV에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왜냐면 공시가격이 너무 낮다 보니까 세금을 적게 내요. 뉴스도 워낙 많이 나왔습니다. 그게 지금 불공평이 너무 커요. 그러다 보니까 기준시가 9억 미만 주택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실 금액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어느 선까지 이제 맞추겠다는 뜻입니다. 공동주택 가격이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완전 비율입니다. 지금 20% 정도 거의 차지하는 거예요. 지금 거의 이제 그거를 올리겠다는 뜻입니다. 공동주택 가격은 지금 70% 미만이고요. 단독주택 가격은 50% 조금 높습니다. 자, 단독주택은요, 공동주택은 선진국에 진짜 불공평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비판하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많이 올리냐, 우리 서민들 죽겠다가 아니라요. 서민들이, 보통 사람들이, 원래 세금 별로 없어요. 1주택 있는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계속 그런 거 갖고, 기자분들이 그걸 좀, 가리고 얘기하는데요. 1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세금 많이 안 나옵니다. 진짜 고가주택을 내외 빼놓으면요. 세금 별로 안 나와요. 누구나 내는 세금을 내는 겁니다. 우리가 차도 있으니 세금 내잖아요. 똑같아요. 근데 2주택, 3주택 가면 그게 조금 올라가는 거지, 그 외쪽은 그렇게 세금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얘기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세금을 있는 사람은 더 걷어서, 우리가 공정한 사회를 가려고, 투명한 사회를 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공시가격 올려야죠. 실거래가에 비해서 엄청 떨어져 있다니까요. 단독주택은 50%밖에 안 돼요. 오르는 거 그렇게 세금을 덜 내는 게 아니라 오른 만큼 어느 정도 세금을 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공시가격은 올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좀 비판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은 그저 기득권이라고 제가 그냥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전문적이 아니라 그냥 그걸 회피하고 싶겠죠. 정부 비판하고 싶으니까. 얘기가 좀 번나갔는데요. 그러니까 급등한 지역을 중심으로 공시가격을 상승을 하겠다는 겁니다. 강남권이나 이제 마용성부터 해가지고 급등한 지역들을 중심으로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금액을 올리겠다. 갭 투자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겁니다. 솔직히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종합부동산세 많이 올라, 재산세 많이 나와, 전혀 이 사람들한테 해당 생각 안 돼요. 왜냐고요?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이 세금 별로 신경도 안 써요. 이 사람들은요. 콧방귀도 안 낍니다. 나온 기자들이 그냥 설레발 치는 거죠. 제 아시는 분도 온놈에 전세 주시고 집을 더 가지고 있는데 아파트를 샀어요. 3억 올랐다가 엄청 좋아하세요. 세금 올랐다는 생각은 안 하세요. 집 오른 게 더 크니까.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기자들이랑 거기 할 때 강력한 의지를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15일날 강기정 정무수석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허가제 얘기가 비슷하게 나왔는데요. 솔직히 그거는 헌법에 위헌이 소지가 크고요. 그만큼 강력한 의지가 있다는 거죠. 그건 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12월 16일 대책이 나와 있는 내용들이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설명드렸지만은 거의 허가제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이 정부의 의지가 강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주택을 계속 보유하신 분은 그건 자기 개인적인 자유지만
정부의 의지가 지금 주택에 많이 쏠려 있기 때문에 지금 기한을 줬을 때 만약 내가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이 있다면은 어차피 세금을 많이 낼 거 미리 중과 말고 빨리 팔고 저 같으면 그거를 그냥 상가로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건물이나 이런 거. 어차피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또 바꿀 수도 있잖아요. 지금 오를 만큼 많이 올라서 더 오른다? 그렇게 아주 이게 급등하게 오른다라고는 뭐 지금 이제 거기 그 비규제 지역은 좀 오르고 있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그 또 풍선 효과가 있지만 어느 정도 되면은 잠잠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이 설명한 부분 좀 헷갈렸던 거 있잖아요. 보유 상태나 내가 매도해야 되나 추가 매수하신 이런 자기의 입장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조금 이해가 되셨다고 하면은 구독과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나은 부동산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